그래서 652번에서 쌤이 이제 EAB가 BC랑 서로 똑같다. 이걸 할 때 점 C를 모두 구하라 했지. 그러니까 외분점, 내분점 다 생각해서 하라고 했던 거랑 똑같이 56번도 마찬가지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보니까 질문을 654번 좀 볼까요? 여기서부터 질문 체크 많이 해놓은 거 봅시다. 좌표 표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자. P가 A, Q의 중점일 때 이들의 비율. 근데 여기가 지금 M하고 N의 비율 관계, 얘네가 몇 대 몇으로 했냐 이건 거지 사실은. 그죠? 몇 대 몇으로 내분을 한 상태냐라는 건데 이런 문제를 객관식이잖아.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정석으로 하면 사실 좌표를 다 문자로 잡은 다음에 진짜 정석으로 M 대 N 내분점, 외분점 해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P가, 그지? 그 내분점인 P가 내분점과 외분점, 한 점하고의 외분점의 중점이래. 알겠지? 그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중점으로 식을 세워서 서로 같다라고 한 다음에 뭐 이쁘게 정리하면 나오긴 하는데,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좌표들의 값이 중요할까요? A가 몇 컴마 몇이고 B가 몇 컴마 몇이니까 필요할까요? 이거는 단순히 비율 문제야. 얘는 비율 문제야. 알았어? 닮은 뭐 이런 거예요. 알았지? 저번에 수업 시간에 내가 이렇게 했다가 막 비율로 조각 쪼개가지고 했던 거,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야. 선분 딱 그거, 직선 하나 딱 긋고 A하고 B가 어디쯤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왼쪽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풀 때 정말 빨리 풀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분을 했는데, 자와 내분점이 P, 외분점이 Q지.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확실한 건 뭐야? 확실한 건 P가, 그지? P가 AQ의 중점이라는 거죠. 자, 내분점인 요 P가요, 외분점인 Q하고 길이가 어때? 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알겠지? 맞습니까? 길이가 같습니다. 길이가. 물론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몰라.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비율이 똑같거든. M 대 N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문자라서 이제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식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봐봐. Q는 어떻게 잡아? 길이 비율로 잡으면. 비율이니까 어차피. 이게 M하고 N이 비율이라서 길이는 달라져도, 자, Q가 지금 AB의 M 대 N 외분점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치자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지? Q가 여기 있으면 말이 돼요? 문제에서 그랬잖아. A하고 Q의 중점이 P라고. 근데 P는 무조건 A, B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Q를 여기다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P하고 Q의 중점이 A가 되는 건 말이 되는데, A하고 Q의 중점이 P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쪽에 찍은 거야. 알았어? 그러면 보기들 보세요. 보기들이 지금 보니까 M하고 N을 비율을 물어봤는데, 어떤 애들은 분수고 어떤 애들은 자연수지. 그러니까 분자가 더 크냐 이거지. 1보다 크냐 작냐는 M하고 N 중에 누가 더 크냐를 이제 보는 건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걸 찍더라도 눈치껏 찍어야지. 1번, 2번 절대 안 되지. 왜일까요? N 값이 더 크거든요. 그지 않습니까? M 대 N이라고요. M 대 N. 그잖아. Q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P 위치 가지고는 몰라. 그지? 쌤이 이렇게 찍어놓게 했는데 실제로 이쪽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분점 가지고는 사실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A, B의 중점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찍어가지고는 M, N을, 그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했을 때 M이 더 크냐 N이 더 크냐를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외분점은 알 수 있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를 보면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1번, 2번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미 이 사실로부터 비율로 따지면은 M 대 N인 거야. 그죠? M 대 N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M이 더 클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꿔보면 내분점이니까 어때? 이렇게 잡았을 때도 M 대 N인 거야. 문제는 저 MN이 비율이 똑같은 거지 길이가 똑같지 않아. 알았어? 길이가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저 길이까지 똑같게 되도록, 그러니까 길이를 맞추면서 비율이 똑같이 되도록 숫자들을 잡아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할 때 쌤이 보통 이제 T1마티를 쓰기도 하거든. 왜냐면 생각해봐봐. 이게 지금 N이고 M이니까 어렵지. 근데 우리 실제로 풀 때 어떻게 해? 하나를 K로 잡으면 이건 몇 K 이렇게 잡잖아. 예를 들어서 3대 2라고 치자. 결론적으로 만약에 모르는데 3대 2였으면 3이고 2로 푸니까 어려운 거야.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1로 만들어. 알았지? 자, 3대 2입니다. 얘랑 똑같은 비율이 뭐예요? 이거죠. 맞죠? 작은 쪽을 1로 잡을게요. 오케이? 분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 길이를 얘를 하나의 조각으로 제일 짧아 보이는 거를 알았지? 얘가 짧을 수밖에 없지 않니? m이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쪽 길이를 기본 1로 잡아. n을. 알았어? 1로 잡아서 어떤 식으로 바꾸고 문제를 풀 거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바꿀 거고 n분의 m이 불편하니까 k 대 1로 바꿔서 문제를 풀게요. k는 분수겠죠. 그지? 분수 아닐 수도 있어. 뭐 3대 1이건 4대 1이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꿔서 접근을 해보자. 알았지? 그리고 다시 그림을 좀 볼게. 복잡하니까 m 대 n으로 해가지고 식 세우는 건 그 다음에 해볼 건데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그죠?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길이를 문자로 둬. 알았어? 길이를 문자로 두라고. 여기 길이를 몰라. 왜 이라 해? 알았지? 여기 뭐야? A가 너무 많아요. 귀찮아. 말했어야지. 여기 A야. 이거 뭐야 그러면? 1대 K잖아. AK겠죠.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누구랑 누가 길이가 같습니까? P가 누구의 중점이었어요? AQ의 중점이었어요. 그러면 AP 길이가 누구랑 같다는 뜻입니까? PQ가 같지 않은데 미안하다. 이 정도 현실감 있게. 그죠? 이렇게 같다라는 거네. 그럼 여기가 지금 AK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 AK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 길이가 AK면 너도 AK겠네. 요 조각은 얼마니? A에 K-1 AK-A겠죠? 알겠습니까? 결국 A는 그냥 비율 만들 때 거들 뿐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면 내가 만약에 내가 이거 문제 갖고 와서 쌤 근데 이거 답을 몰라서 채점을 못 하겠어요. 그럼 내가 빨리 답을 내줘야 되잖아. 그때 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1로 둘 거야. 요거 A로 안 해. 제일 짧은 거니까. 비율이잖아. 시작할 때부터 얘네들 A하고 B의 위치나 좌표는 필요가 없어. 어차피 봐봐. 여기 지금 다 A 보이지 지금. 전부 다 A지. 약분될 거 아니야. 어차피 약분돼. 비율 관계는 기본을 항상 1로 두면 답이 이게 분수가 나오긴 하지만 문자가 줄어드니까 계산이 쉬워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할 때는 1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쌤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이렇게 해서 잡으면 전체 길이가 뭐야?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지금? 누구 찾아야 되지? A하고 Q의 비율이랑 그 다음에 얘네 둘 요게 지금 외분점 이야기잖아. 이쪽도 몇 대 몇인 거야? 여기도 M 대 N이고 여기를 어떻게 뒀어? K 대 1이겠지. 맞지? 지금 쌤이 보라색으로 체크한 요 둘도 K 대 1인 거야. 얘 길이 얼마예요? 그대로 봐. 빨리 길이 얼마야? 2AK 여기 얼마야? 방금 했잖아. 그지? 알았어? 따라서 2AK가 A의 K-1과 이루는 비율은 몇 대 몇이 돼야 됩니까? K 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례식에서 이거 약분해도 되는 거 알고 있죠? 알았어? 그래서 K제곱 얼마야? 3K는 0이죠? K는 얼마예요? 0하고 3인데 K가 0이면 비율이 0대 1이 맞냐 이게? 뭐 축구 스코어도 아니고 K가 3이죠? 알았지? 끝났네요? 3대 1이네요? 알았어? 근데 더 빠른 게 뭐라고? A를 없애고 그렇지 여기를 제일 짧아 보이는 거를 1로 두고 하라고. 아시겠죠?
원래 풀이 알려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나요 계산이. mn으로 그냥 풀면 진짜로 좌표를 진짜 정석 방법이 뭐냐면 여기 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b를 어떻게 그럼 또 x2, y2라고 잡아. 그 다음에 진짜 내분점을 구하고 진짜 외분점을 구해서 진짜 여기 문장 그대로 그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해서 나누기를 2 한 게 누구야? 아니다. A하고 Q를 더해서 나누기 2 한 게 P다라고 식을 세워서 곱셈 공식 이용해가지고 식을 막 정리한 다음에 나오는 관계식. 그럼 마지막에는 그거 막 나오겠지. 3m이 n 이렇게 나와. 막 인수분해해서 막 지우고 막 하면. 알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수학적으로 오류는 없고. 알았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의 길이 어차피 이 관계가 길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를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면 돼요. P하고 B 사이 거리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PB 길이 그러니까 쓸 거면 1로 하지 말고 대신 A로 해야 돼. 그때는 알았어? PB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A라 하면 이렇게 선분 길이로 설명하면 돼요. 선분 길이로. 어차피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게 닮음인 거잖아. 비율인 거니까.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술형에다가 이렇게 수직선 그려서 해주면 니네가 서술형에다 적어야 될 건 뭐야? 이런 걸 해주면 돼. 이것만 써주면 돼. AP는 뭐야? AK가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중점이니까 P는 중점이므로 뭐겠어? PQ도 길이가 뭐야? 이런 거 쓰면 돼. 여기 있는 거 그냥 쓰면 돼. PQ도 뭐겠어? AK겠지? 그죠? 그러면 Q는 지금 누구와 누구의 외분점이야? A, B의 외분점이기 때문에 그지? 그 외분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건 지워도 되죠? 단순 계산이니까. 외분점이라는 건 결국 길이의 비율을 뜻하는 거거든. 따라서 AQ 대 봐봐 이게 외분점 정의예요. BQ가 M 대 N이란 얘기야. 맞지? 그럼 이거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했어? 이것도 시작을 적어놔야겠지. 얘가 몇 대 몇이야? K는 1인 거야. 별거 없죠? 그럼 이제 구해놓은 거 길이 쓰면 끝나. 그게 우리가 한 거 아니야? AQ 길이가 2AK이고 방금처럼 2차 방식 풀면 끝나는 거야. 전혀 문제 없다. 알았어? 네, 편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254번을 우주에서 가장 빨리 풀 수 있다. 짧은 길이 1로 두는 게 그러니까 특정한 좌표나 숫자가 문제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길이로 그냥 푸시면 돼요. 찬이 찍어와. 찍어와. 너의 등장고? 냉장고? 등장고? 등장고? 내가 말했지. 그래서 5월 달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한다고. 지한이의 계획을 따를 거예요. 다들 노는 틈을 타서 자기 혼자 공부할 거예요. 서지안이 해. 지안이 해. 근데 지한이는 그건 할 놈이야. 그건. 성격이 공부를 못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그렇게 뭔 성격이야. 걔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교실에서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난 또 연우한테 지안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 네.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걔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지한이 좋죠. 아니, 야, 이해해 줘야지. 원래 보정고 가고 싶었잖아. 와, 그렇죠. 그지? 그 내가 시험 보고 그랬다고. 네가 보정고를 안 간 건 신의 한 수였다. 네가 보정고 떨어진 건 신의 한 수였다. 응? 돼지고 가서 잘 봤잖아요. 자, 655번 볼게요. 그래서 가 내용을 점을 찍어보면 이거예요. 삼각형 내부에 D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오잉? D를 기준으로 A, B, D 넓이가 같다. 오잉? 요새 우리 딸이 자꾸 따라해요. 난. 오잉? 동영상 찍어주세요. 아니. 릴스를 올려주세요. 지금 릴스 올릴 거 많아. 오. 어디까지 개인이야? 귀여워. 소리 같이 생겼어. 24개월에 젓가락질 합니다. 와.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존 본능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나도 비슷한 나 같은 성격의 아빠들을 본 것 같아. 우리 딸한테는 다른 건 다 관대한데 지능 이런 거는 뭐 옆에서 똑똑하다 해도 다 애들 다 똑같다고. 근데 쌤은 천재라는 생각 안 하세요? 보통 부모들은 다 자기의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쁜 건 맞는데 그런 생각.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해야 돼. 아 진짜 선생님 안 해요 저는요? 와이프 별 생각 없어요. 아 그래요? 직업 특성상 그런가? 말하는 와이프는 지금 초등학생 애들 그 영재 그 사고력 수학 그런 걸 하고 있고. 나도 영재학교 다녔어. 자, 그러면 넓이가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재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 중학교 때랑 배우죠? 넓이가 똑같다. 뒤에 정체는? 평면도형에서 넓이가 뜻하는 게 뭡니까? 높이하고 밑변. 무게를 뜻합니다. 무게가 뭐예요? 무게예요. 몸무게요. 무게. 왜냐하면 평면은 이 면에 따라서 뭐 여기는 무겁고 여기는 가볍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평면도형에서 넓이가 실제 우리 3D에서 대신하고 있는 거는 무게를 대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도 실제로 무게중심을 작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 그러니까 볼록한 사각형이라 그러지.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사각형 말하는 거예요. 볼록 사각형, 그냥 사각형. 그 다음에 니네 사각형 한 것 중에 부메랑 모양 있어. 부메랑.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사각형이 한데 이런 걸 이제 오목 사각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이 이제 볼록 사각형인 거고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무게중심 찾는 방법이 달라요. 알았어? 그런 건데 이런 상황 이런 것들 다 똑같아. 이게 평면도형에서는 넓이가 곧 무게를 뜻하니까 넓이가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점은 뭡니까? 무게 중심이에요. 알았어? 그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럼 정리해 보면 그냥 ABC의 삼각형의 무게 중심 좌표가 D라는 거요. 그지? 별거 아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넓이 이야기 나오면 그거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657번은 방금 했던 654번 하고 비슷하게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비율관계를 숫자적으로 잡아보면 되고 필요하면 최종적으로 내분점 공식을 쓰는 거지 비율관계를 찾아서 볼 수가 있다면 뭐 그냥 선분 하나 그려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이상하다. 늘 체크하는 사람만 체크하는구만. 아니 저는 내일 끝내겠습니다. 예? 아 예. 수행이 8개예요. 8개. 서윤 진짜 말라고. 그 다음에 뒤쪽에 다음 페이지 661번. 어제 그 대표 유형들 하면서 가계 이등 분선 등장하면 쌤이 비율 관계 쓰라고. 그리고 가계 이등 분선 물론 이제 그거 내가 요거 있잖아. 가계 이등 분선 해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이쪽까지 설명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이거 안 하려다가 이거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 맞아요. 아까 안 하신다 하시고 갑자기 다음 문제에서 설명해 요거를 가계 2등분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기본 수업이니까. 근데 시청 중에 멤버를 봤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시청 중인 멤버를 봤는데 갑자기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다 알 텐데 안 봐도 될 텐데 그래서 요거 추가를 한 거야. 그리고 요 내용은 정확하게 쌤이 조만간 이미 올라가 있는데 새로 또 찍을 수도 있고 한데 벡터 수업할 때 또 나와요. 똑같아. 이 그림 똑같이 나와요. 벡터 수업할 때.
벡터.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내려면 선생님들이 계산을 진짜 열심히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선생님 여태까지 문제를 봐보면은 숫자들의 비율이 얘네들 비율이 이거랑 똑같잖아. 그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계 이등분선이 또 가기 때문에 얘네 둘 비율이 이렇게 비율하고 똑같거든요. 왜 계산 열심히 해서 문제를 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숫자가 루트가 나올 수도 있어. 그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곤란해. 그래서 숫자가 여기를 다 그냥 세 개를 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분수는 나올 수 있다. 분수는 당연히 나올 수 있어, 충분히. 근데 분수 나오면 아까처럼 하면 돼. 뭐 7분의 12랑 15가 나왔다. 그럼 얼마 하면 돼? 7 곱해가지고 충격적이네. 105 대 12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튼 네, 그렇게 바꿔서라도 하면 되는 건데 방법을 알아둬야지. 이 길이 비율이 얘랑 똑같다는 건 중학교 때 배워. 그러면 이 길이를 알 수 있겠지. 어떻게 구해? 그냥 이 길이를 비례배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길이 나왔다. 그럼 얘랑 얘 비율이 이거랑 이거 비율이야. 그럼 또 그지? 얘가 어디 위치인지가 나오지. 그럼 이 녀석은 얘랑 얘의 뭐야 이만큼의 내분점인 거죠. 이 친구 정체가 뭐예요? 아니 어제 내심이죠. 그래서 당신들한테 내심 좌표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 좌표. 왜 끊기니 나 모르겠어. 비 올라나 봐. 뭐지? 되게 여러 번 키시길래 뭐야? 아, 아니 되게 많이 오고. 그 밴드 그 유튜브 다시 봐. 그래요. 글을 채팅창에 좀 써주면 안 돼요? 문자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채팅창. 아 끊기는 줄 알고 선생님 자꾸 끊기는데요. 왜지? 왜일까? 근데 선생님 목소리 들려요. 화면이 멈춰요. 그럼 그 밴드 자체 문제인가? 그래 그거 속도 그 맞추는 거 하고 말고 기본 코드로 보기? 그러면 그냥 크기가 됐어요. 정 안 되면 유튜브로 가야지. 유튜브 라이브 가. 아, 내 유튜브 라이브 잘 안 하는 이유가 자꾸 그 잡상인들이 들어와. 졸업생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애들아 화이팅 이지라고 막 놀리고 나가.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잡상인 나가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누가 들어와서 얼마나 봤는지가 안 뜨니까 밴드는 너그 나가 다 영상 끝나고 나면 누가 몇 % 시청했는지가 다 떠요. 왜? 다 떠요. 그래서 내가 밴드로 하는 거고. 계속 그러면은 바꿀게요. 어쨌든 그래서 내신 구할 때 이 세 개의 좌표를 주면은 이 길이를 구해 가지고 얘 좌표를 찾아 내분점 구하면 되지. 그 좌표랑 또 길이 가지고 또 내분점을 한 번 더 하면 내심이 나와요. 알았어? 자, 또 하나 방법. 그 내가 직방에서 한다고 했지. 내심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쌤이 여러분들 그림에 보이는 이 내용이에요. 자, 이 직선을 찾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이 직선을 찾습니다. 교점을 찾아요. 이게 걸리는 시간은 비슷해요. 비슷해. 실제로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건 후자야. 직선으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숫자가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이제 길이를 좌표를 주니까 길이를 주면은 쉬운데 좌표를 주면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루트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비례배분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길이가 깔끔하게 니네가 이제 좌표로 그 길이 구해봤는데 길이들이 자연수가 나오면 그냥 방금처럼 내분점으로 하되 그게 아니면 직선 구해서 해야 돼요. 알았지? 직선 구해서 해야 되고 실제로 작년에도 기출을 됐거든요. 내심 구하는 거. 내가 분명히 시험 전에 내심 구하는 거. 심지어 정말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떤 학교 직전 대빈 날 직전 대빈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잖아. 1, 2, 3, 5년. 칠판에다가 했어요. 칠판에다가. 다음날 나와. 틀리겠지. 인간이 그런 거야. 근데 좌표가 직선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는 다행히 좌표들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어. 뭔지 알지? 그러니까 좌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다고. 왜냐면 나중에 직방할 때 가계 이등분선을 배우면 알겠지만 기억나냐? 겨울에 했던 거. 가계 이등분선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이거하고 요거 두 개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연립을 할 때 이걸 써버리면은 내심이 막 여기 있어. 어? 삼각형 밖에 있는 대참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이 안쪽으로 지나가는 거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좌표를 찍어봐야 돼. 그러면은 대부분이 얘네 둘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던가 아니면 얘네 둘이 수평으로 돼 있던가 둘 중에 하나는 주로 돼 있어. 그래도 복잡하거든. 왜냐하면 방금 말했지, 요거 직선 구해야 되니까. 직선 구해서 각의 이등분선 구하고 그들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연립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 내용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니까 알아두시고 평소에 풀 때도 그 염두에 두고. 근데 661번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보면 자, 무게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도 같이 나왔어요. 그지? B의 각의 이등분선이 변 AC랑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면 P라는 점이 어디 보자. 그러면은 P라는 점 했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삼각형 ABC의 넓이를 S, 그 다음에 삼각형 BPG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그들의 비율을 물어봤죠. 엥? 엥? 어제 했는데? 어제 내가 추가로 그림 그려줘가 했지. 그때 지민이가 이해했다고 오케이 이모티콘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말을 안 하길래 심심해서 해봤어요. 근데 스카 동료가 외로웠어요. 스카 동료? 귀를 좀 여시고요. 나 오늘 심심해 지금. 왜? 아 어제 수영이 너무 많아서 스타일 카페 갔다. 자, 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그죠? 근데 우리 무게중심은 여기서 더 가고 싶지 않냐? 중점이 가야 되는. 미안해. 중점. 알았지?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는 거야, 실제로? 전체 삼각형 넓이는 냅두고 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자, 얘가 지금 P로 돼 있나요? 실제로는 P가 중점 같다. 자, 봐봐. 그러면은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 니네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아무 계산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뭐 있어? 2대1. 어제 했죠. 어제 내가 삼각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변을 이렇게 잘라서 해줬지, 넓이. 자, 그러면 잘 들어. 여기가 누구야, 봐보시. 얘 G냐? APM 하고 APG하고 몇 대 몇이야? 넓이 B가. APM이랑 APG. 이제 APM AP 3대 2죠? 좋습니다. 이렇게 눕히면은, 그치, 내가 심지어 캡처해서 눕혀서까지 보여줬다. 기억나지? 요게 3대 2야, 밑변 길이가. 그치?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넓이 할 때요? 높이가 똑같으면 밑변 길이가 2배 되면 넓이 2배 된다. 그거 배우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PG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PM이 전체에서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지만 찾으면 걷다가 몇 분의 몇을 3분의 2를 곱하면은 APG가 나오거든. 오케이? 서술형도 그렇게 쓰면 돼요. AG랑 예를 들어 하나만 샘플로 적어줄게. GM이 몇 대 몇이야? AG랑 GM으로 하지 말고 AM으로 하자. 전체 넓이의 비율로 쓰는 거. 얘가 지금 2대 3이. 이게 왜 2대 3인지 설명할 필요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년의 내용, 이 전의 내용은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중학교거나 이런 도형의 성질을. 알았지? 피타고라스 쓸 때 우리 증명해서 쓰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무게중심 임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 임으로, 그지? 삼각형 APG하고, 그러니까 넓이비 쓸 때는 그냥 이게 삼각형으로 그 비율식 써도 돼요. 알았지? APM 넓이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 3이다. APM.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APM에 초점을 둘 겁니다. APM이 전체에서 몇 대 몇인지. 알았어? 자, 그러면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M은 일단 여기 중점이고, 미안해, 중점 아니어서. P가 여기 몇 대 몇인지 찾아볼까요? 이건 했지. 몇 대 몇이냐? 도와줘. 계산하기 싫어. 그거.
어허 그걸 그럼 곤란. AB 길이랑 AC 길이 비율이겠죠. 점과 점수의 거리 빨리 2대 3이야? 그럼 오 땡큐. 아니 이게 왜 올? 아 지금 암산한 거면 빠른 거지. 2대 3이고 그 다음에 BM하고 MC는 같고,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연습해놔야 될 거야. PM은 전체 몇 분의 몇인지 어떻게 찾는 게 빠를까요? PM이 그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보이지? 1대 1이고 2대 3일 때 요 사이가 이거는 많이 나와 문제에서. 얘는 전체 몇 분의 몇이냐 할 때 제일 좋은 건 5글자 최소 공배수 1, 2, 3 더하면 전체 5지. 그럼 반띵하기 힘들지. 2배 4, 6 알았어? 4, 6 그 전체 길이를 얼마로? 10으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전체 길이를 10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써볼까? 전체 길이 10으로 생각한 다음에 길이 써봐. 얼마겠어? 4고 6이고 여기 얼마예요? 5면 1이겠네. 그러면 이거 이미 중학교 때 됐어야 돼. 알았어? 그러면 이 PM의 길이는 전체를 얼마로 봤을 때? 10으로 봤을 때 그거에 1에 해당되는 위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 최소 공배수 썼는지 알겠지? 사실 그냥 해도 돼. 2, 3 한 다음에 5 한 다음에 그럼 대신 이게 어떻게 돼요? 분수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최소 공배수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비율 관계가 두 가지가 나오면 각각의 비율을 합한 게 똑같이 이제 최소 공배수 돼가지고 딱 나눗셈이 이쁘게 되도록만 만들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면 전체 삼각형 넓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누구랑 비교해야 돼? APM하고 ABC를 할 건데 A가 똑같으니까 밑에 BC 길이가 그지? 전체 ABC는 10이고 APM은 1이니까 넓이가 10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삼각형 APM은 누구의 10분의 1? 삼각형 ABC의 10분의 1이 되는 거야. 이 중간 과정은 요거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쓸 거냐 소수령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 어쨌든 그 중간 과정을 써야 된다. AB 길이랑 AC 길이가 2대 3인 거는 하고 그 다음에 그럼 BP 길이가 BP 대 PC가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럼 이렇게 쓰면 돼. 4대 6이죠? 그죠? 이렇게 늘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냐? 전체를. 그리고 BM하고 BM 대 MC는 당연히 뭐예요? 1대 1이니까 5대 5로 하면 돼. 따라서 BC하고 PM은 10대 1 하면 끝나지.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비례식으로 안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PM 길이를 아까 우리 한 것처럼 K라고 두고, 맞지? 뭐 몇 K 몇 K 몇 K 이렇게 가면 돼. 알았지? 그렇게 해주는데 이게 제일 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3 한 거에도 10분의 1 또 해가지고 비율 관계만 쓰시면 끝나요. 그 다음 660 카랑 연결이 되는 거라서 보통 그렇게 안 푸는데 우리는 이미 했으니까 이것만 하고 2차로 가자. 절대값 x-a 플러스 숫자로 할까? 여기 숫자로 하면은 절대값에 x 플러스 1 하고 절대값 x,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수가 똑같지. x-2로 똑같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냐? 그래프. 그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이쪽하고 이쪽,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실제로는 원래 범위 3개로 나눠야 되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나눠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는 지금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기 때문에 x가 어떻게 돼? 지워지죠. 그래서 상수가 나와요. 이게 이거야. 그럼 이쪽은 뭐겠냐? 얘네 둘을 다 플러스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겠어? 생각해봐. 이게 이쪽은 2보다 큰 거겠지. 경계선이 2랑 마이너스 1인 건 다 알잖아. 그 2보다 크기 때문에 다 양수야. 그럼 그냥 더해봐. 절대값 없어. 2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2야. 얘는 뭐겠냐? 마이너스 1라 했지 내가.
대칭이야. 그럼 이 녀석이 그래프가 부등식 방정식은 다 그래프로 보는 게 좋은데 얘가 얼마보다 작대? 9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쭉 뻗어갈 텐데 자 일단은 여기 얼마야 여기 요 라인 여기 함수가 얼마입니까? 넣어볼래? 3이죠. 그럼 9가 여기보다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아. 그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얀색 그래프가요 9보다 아래에 있는 x 범위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 하나만 놓고 볼래? 여기가 2x 마이너스 1 그지? 다 마이너스 붙이는 것보단 다 플러스 붙이는 게 편하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겨울 했던 거예요. 이거 대칭이지. 대칭. 그럼 이쪽만 찾으면 끝난다 했다 내가. 얼마냐? x 얼마니? 2x 빼기 1이 9가 되는 곳이 얼마니? 5야. 끝났네 그냥. 반대편. 길이 얼마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하고 5 사이에 있는 애고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정답은 x는 마이너스 4에서 5로 쓰고 그지?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여기서 정수 개수 물어봤으니까 뭐겠어? 마3부터 4까지가 정답이 되는 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푼다. 원래는 어떻게 풀죠? 그래프 안 그리고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다 알지. 그러니까 그거 아는 사람만 이렇게 풀 자격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이거 풀고 이거 한 다음에 여기 범위에 들어있는 것도 구하고 3번 구해서 답을 내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저렇게 꼭 대칭형으로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거 XX 또는 2X, 2X, 3X, 3X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이 가운데가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X 플러스 1에다가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도 사실은 풀 수는 있어. 하지만 대칭은 아니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이렇게 상수가 되진 않는다고. 그러나 포인트는 어디냐면 어차피 이렇게 약간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질 테니까 9가 되는 x좌표만 찾으면 되지 않냐 이거지. 알았어?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그려보면은 봐봐. 이게 지금 꺾이는 곳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3이잖아. 근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지금 x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약간 이렇게 상수가 아니라 올라가. 상관없어. 이게 9보다 작다. 그럼 이거 라인 그어갖고 9보다 작은 거 찾아. x 찾고 x 찾으면 끝나는 거야. 2차 부등식과 같은 원리겠지? 왜? 이 그래프 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2차 부등식처럼 그냥 경계선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 직선 해서 9 되는 것만 찾으면 되고.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오케이? 다른 거 막 복잡하게 가운데 막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막 마이너스 있고 절대값 있는 거랑 없는 거 막 이렇게 섞여 있고 이런 경우만 범위 나누시고 요런 499번 같은 건 그래프로 푸는 게 가장 빠르다. 그 다음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그냥 푸는 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알죠? 그것까지 까먹진 않겠지. 수학 상위 지금 몇 번째인데 x-3 이거 하면 너무 웃긴데 지금 자존심 상해하지 마라. 혹시나 해서 하는 거야 그냥. 결코 니네가 모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이고 그지? 그래프로 보는 거니까 여기 사이를 뜻하는 거지요. 그죠? 이거 하는 게 2차 부등식 푸는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2차 부등식 푸는 건 안 하고 응용하는 파트를 할 거예요. 알았지? 자, 첫 번째. 절대 부등식이라는 단어는 수학 하에 나오긴 하지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게 절대 부등식이 한데. 뭐냐? 2차 함수, 우리 2차 함수가 주인공일 거 아니야. 이거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지? 내가 부등식은 뭘로 풀으라고 했는데 좀 됐는데 부등식은 뭘로 접근해라. 부등식은 뭘로 접근해라. 방정식은 뭘로 접근해라. 그래프로 접근해라. 부등식은
얘로 접근해라. 알았지? 미적분까지 기억하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어. 부등식은 최대최소로. 무슨 뜻이냐? 이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어. 당연히 판별식 떠올리겠지. 내가 그랬지. 판별식부터 떠올리면 하수라고. 알았어? 판별식부터 떠올리는데 그게 판별식을 써도 되는 상황인지 판단을 다 하고 떠올리는 건 괜찮은데 그냥 기계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냥 근이 두 개다. 그럼 판별식부터 떠올리고 그건 잘못된 거지. 당해봐서 알잖아. 그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 그러니까 우리가 x의 조건을 실수 전체로 주지 않고 제한된 범위로 주는 순간 판별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았지? 판별식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부터 떠올리면 안 되고, 알았어? 지금 현재 아무런 조건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 어때야 돼?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요? 그지? 그럼 a는 0보다 커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초반에 시험 볼 때는 안 틀릴 텐데 초반에 이제 테스트에서 많이 틀리지. a가 0보다 큰 것만 되냐? 이 앞에 이것도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낚이죠. 이 앞에 2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으면 2번은 빼. 맞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면 절대로 걔가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면 안 돼. 그럼 걔는 답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냥 부등식 그러면 얘는 뭐야? 2차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그 차이. 그 다음에 0보다 커야 돼. 0일 때는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0일 때 넣는 경우는 언제냐면 여기 x 계수도 a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0 넣으면 이게 없어져. 근데 c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5야. 그럼 항상 성립하겠지, 그지? 그럼 a가 0일 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어쨌든 이거는 따지기만 하고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 부분, 요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얘가 항상 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거 지금 두 개 비교하는 거야. 0이 어떤 함수죠? 1차 함수죠. 직선입니다. 0 누구예요? y는 0입니다. 두 그래프의 f하고 g 같은 느낌이야. 그 0하고 2차 함수가 어때야 돼?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얘가 안 만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으라고 배웠겠지. 그건 이해력이 아직은 미성숙했을 때 이해시키려고 하는 설명인 거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디. 내가 이렇게 하디? 이해는 이게 더 쉽겠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잖아. 안 만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은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봐. 외우고 있을 텐데. 뭐야 이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 말은 얘는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일 거고. 쌤 저 뒤엔 안 해오는데요. 니네 근해 공식은 알잖아. 그지? 근해 공식 알잖아.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거기죠? 그죠? 예, 거기서 마이너스 b 뿔마 해서 마이너스 b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뒤쪽이 마이너스에, 알았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알았어? 이해됐죠? 그래서 a는 0하고 넘어간 다음에 a 나눠지면서 루트가 씌워진 거야. 이 제곱 때문에. 알았지? 그러면서 밑에가 2a가 되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생기고,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앞에 마이너스 b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알았지? 자,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돼서 사실 밑에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뭐예요? 꼭지점 y좌표가 뭐죠?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왜 최소 이야기를 했냐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꼭지점 최소점이죠. 왜? 범위가 따로 없잖아요. 그지? 그럼 최소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지금? 커야 되지? 알았어?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항상 크지? 왜? 알았어? 꼭지점의 y좌표 항상 0보다 크지?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현재 a 부호 뭐죠? 양수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돼야 될까요? 음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음수인 겁니다. 알겠지? 내가 전에도 이렇게 설명했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알려줬는데, 니네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할 때 범위가 따로 없으면 판별식 써도 괜찮긴 한데 범위가 있으면 그때는 판별식 쓸 필요가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부등식에서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 알았지? 그럼 최대 최소는 언제 사용하느냐? 이거 최소값 썼잖아. 근데 내가 비율을 했다고. 봐봐. 예를 들어서 뭘로 하지?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막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키가 겁나 커요. 그래서 여기 한 100명 있어요. 약간 키에 자부심이 있어. 키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 내가 제일 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실제로 얘가 여기서 제일 큰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의 이 값이 가장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를 하고 싶은데 그럼 모든 값이랑 다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해봐봐. 그래 내가 이런 비유 했었다고 방학 때. 야 어떤 다른 학교에서 싸움 좀 하는 놈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이 학교 씹어 먹어버리겠다 왔는데 그럼 내가 이 학교 짱을 먹겠다고 왔어. 그럼 짱을 먹으면 어떻게 해? 일장 나와봐. 그 학교 일장이나 싸우지. 전교생 500명하고 싸우냐? 500일 동안? 오늘 너 그러면 함수면 모든 값을 다 비교하냐고. 아니잖아. 여기서 제일 키 큰 놈을 데리고 와서 걔보다 얘가 크면 제일 큰 거다. 따라서 이런 부등식을 풀 때는 fx에 누굴 데리고 오면 돼? 그래 이럴 때 또 대답 잘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우리 애들 또 헷갈린다고.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려면 이 함수값 모두를 데려올 필요 없이 여기서 제일 누구? 그렇지 작은 놈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은 최대 최소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 한 거예요. 그죠? 이제 좀 새록새록 나시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고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할 때 이번 시험 범위에서 2차 함수 파트에서 구간이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 하는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만약에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렸어. 응? 그때 fx가 만약에 4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싶어요. 그럼 4가 어디까지 걸치면 되겠습니까? 이 fx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4는 어디 걸치면 될까요? 가장 작은 여기 딱 걸치면 되겠지. 그죠? 4라는 값이 여기 딱 걸치면 어떻게 돼? 이 함수는 이 범위에서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지? 그리고 4는 그럼 얘보다 어때? 작거나 같으면 항상 선입하는 거. 판별식 써 안 써? 못 쓰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그런 용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2학년 시험 범위에서도 지수함수로 치환해가지고 푸는 형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수함수 여러분들 수원 이제 대부분 다 해봤지만 수원에서 지수함수 뭐 3의 x제곱을 치환할 때 그 지수함수가 치환되는 순간 범위가 0보다 크다로 확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순간 범위가 바뀌어. 근데 그건 당신들도 했어. 너무 많이 했어. 시험에도 나왔어.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최대 최소 활용했잖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또 나오지. 또 나와. 방정식이었던 게 뭘로? 부등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이번 중간고사 준비할 때 2차 함수를 많이 안 해놨다.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고. 2차 함수를 많이 해놨는데 실제로 2차 함수가 어려운 게 안 나와서 조금 허무했어도 수학은 누적이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공부를 뒤지게 빡세게 한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오르면 수학이 이렇게 힘든 과목이 아니지. 근데 이제 사람이 갑자기 한 40점 맞다가 막 90점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알았어? 그런데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40점이 60점이 되고 그럼 이제 사람 심리가 아니 니네도 그렇잖아. 하다가 보면은 그게 조금 성과가 어느 정도 보이면 탄력이 받고 그죠? 그러면서 좀 공부가 재밌어지는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공부에서 재미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안 궁금했는데 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수학이 재밌어요. 안 궁금했는데
자, 일단 먼저 574번에 이 부등식이 실수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근데 이거 아까 2차 부등식만 놓고 보면은 오른쪽에 상수가 있으면 최대쳐서 그냥 풀면 되잖아요. 그지? 오늘 배운 거 살짝 합친 건데. 그 다음에 x 플러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래프 아까 살짝 복습했죠? 그러면 그런 거야. 이런 상황이지.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만났을 때 얘도 그 중에 한 얘인데 fx하고 gx가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시면 돼요. gx를 그려놓고 fx를 움직이던가. 그런 것들은 뭘 봐야 되냐면 두 함수 중에 움직이는 게 누군가. 둘 중에 누구야? 왼쪽 오른쪽. 누가 움직여? 왼쪽이 움직이지. a 때문에 움직여요. 그러면 뭐부터 그려야 돼? 안 움직이는 것부터 그리는. 그려놓고 그 이차함수를 얘보다 위쪽에 놓이도록 움직이다 보면 어디까지가 되는지가 사이즈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좌표축을 그려서 봐야 돼. 알았어? 좌표축을 그리던가 최소한 그 이차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세요. 이거 fx라고 하면 이차함수 어떻게 움직이니? 좌우냐 상하냐 아니면 대각선이냐? 저기요 선생님. 미정계수 a가 어디 있습니까? 상수요. 대칭축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움직이죠. 오케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그래프에 딱 만나는 순간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지. 알았어? 됐죠? 예를 들어서 복습 좀 하자. 2차 함수가 이 gx는 똑같아. 어떤 그냥 직선으로 된 어떤 그래프라고 치면은 fx가 숫자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저거 어떻게 움직여? 했잖아. 시험 막판에 G5, G6인가? 시험지?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막판에 했던 G5회인가 6회였던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그죠?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 어떻게 하냐고. 내 첫 질문이 뭐였어? GX랑 똑같다. 아니 첫 질문이 뭐였냐고. 어떻게 움직이냐고. 집중해. 아까 여기 574번에 있는 2차 함수는 위아래로 움직여. A 때문에. 저건 K가 변하면서 쟤는 어떻게 움직이니? 방향이 대각선 움직여. 그쵸? 그리고 움직일 때 쟤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냐면 누굴 따라 움직인다고? 그냥 대각선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 어떻게 따라 움직여? 꼭지점이 y는 x 플러스 3에 있고 그 라인을 따라서 기울기 1인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시험 직전에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2차 함수 했고 여기 계시는 분들 설명 다 들었어요. 나한테 1대1로 듣던 칠판으로 듣던 여기선가 설명했을 텐데 내가 직전 대비할 때 당신은 나한테 1대1로 들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맨날 안 되냐 꼭지점이 이거야. 바꿔 그러면 꼭지점을 그리고 직선을 그려야지. 내 손이 문제지. 장비 탓이겠나.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움직여. 그지? 이렇게 움직인다. 됐죠? 움직임이 다른 거야. 그래서 만약에 gx도 똑같이 이 문제처럼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fx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푸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직선이 나름대로 또 있겠지 숫자가. 그지? 여기다가 누굴 그려? 선생님 그때 설명했던 그 아이디어는 계속 활용하는 거야. 얘가 지금 k, k 플러스 3이니까 요 2차 함수는 y는 x 플러스 3 위에 꼭지점이 놓여있기 때문에 x 플러스 3을 그려. 얘들 걔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알았지?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때 그 문제 어려웠었는데. 그래가지고 함수가 중간에 해서 둘 중에 더 큰 거? 작은 거였나? 작은 걸 함수로 택한 다음에 그놈의 최소값이 3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3이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가 이 꼭지점 하나 3인 게 고정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 움직이는 녀석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만약에 잡혀버리면 둘 중에 작은 걸 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최소값이 얘가 되니까 최소값이 3이란 말에 모순이 돼가지고 이 움직이는 2차 함수가 여기에 놓여. 이상하지? 같이 했는데 난 왜 얘까지 기억할까? 너보다 머리가 안 좋은데 기억력이 안 좋은데 왠 줄 알아? 여러분들한테 쌤이 설명을 여러 번 했잖아. 그지? 그리고 실제로 니네 경험해 볼 거야. 수학은 아니겠지만 어떤 문제를 수학도 학교에서 풀다가 친구한테 설명을 해준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 기억 오래 간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쌤 고등학교 때 쌤은 수학 시험 공부를 안 했다고. 친구들이 다 물어봐서 그걸 풀어주다 보니까 공부가 그냥 된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억이 오래 남는 거야. 쌤이 여러분들한테 풀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쌤이 수업 준비를 예를 들어서 수능 30번 제일 어려운 문제를 수업을 해. 그러면 내가 혼자 풀잖아. 그래서 이 부분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만약에 그거 설명을 수업을 못했어. 그러면 그것도 금방 조금 날아가거든요. 좀 더 다시 봐야 되거든. 근데 한 두 반한테 수업을 했어 직접. 그거랑 그거는 차이가 크거든. 지속력이. 알았지? 그러니까 남한테 무조건 설명을 꼭 해라가 아니라 그 정도,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냐? 이해를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거든. 니네가 설명하다가도 하다가 중간에 막혀. 그 다음 어떻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렇게 하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 이해가 된 거거든. 끝까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건 완벽하게 이해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숫자까지 다 기억을 하는 거고 지금 암기력은 거의 이제 침팬지 다음이긴 하니까 암기력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얘도 2차 함수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얘네 움직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봐봐. 2차 함수가 이제 뭐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2차 함수가 아랫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얘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정신 차려라. 꼭지점이 여기 걸리는 쪽이 딱 여기겠네. 딱 접하는 거예요. 그지? 이쪽이 생길 거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타고 올라가. 쭉 타고 올라가다 여기 이쯤 어디에서 이제 접하는 순간이 오겠지. 그지? 접하는 순간까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fx를 이런 식으로 변화하느냐 아니면은 이 74번처럼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좌우로만 움직이게 하느냐 그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가 더 쉽죠. 얘는 좌우로만 움직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gx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7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지? x 플러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제 U자로 생긴 그 그런 모양이니까 거기다가 2차 함수가 어디쯤 갔을 때가 항상 성립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요거 74번은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는 지금 예전에 그 방학 때 수업할 때 쌤이 가우스 형태 이거 방정식 이번에 결론적으로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학교가 없죠? 가우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애매하다니까 가우스가. 그러니까 이제 가우스는 근데 내가 설명은 웬만한 건 다 해줬어 한번. 가우스가 들어가는 경우는 첫 번째로 가우스만 있는 경우 거기 576번의 두 번째 부등식처럼 가우스만 있는 경우 알았지? 그런 경우는 그냥 얘를 음악 무슨 노래인가 맞추고 있지 말고 정신 차려라. 다 보인다. 이렇게 한 다음에 4, 2 하잖아. 그지? 여기서 이거 지금 못 풀면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다른 번 알아봐 드릴게요. 여기 요거는 풀 수 있잖아. 그지? 됐죠? 이렇게 됐어. 그럼 t가 누구야? 가우스 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우스 x는 항상 정체가 뭐지?
그렇지,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우스 처음 하는 애들도 아니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겠냐. 정의는 머릿속에 넣고 있자. 수능 안 볼 거야. x가 n에서 n 플러스 1 사이가 양수, 음수 다 포함이야. 알았지? 음수는 숫자가 좀 바뀌는 게 좀 다르지만 정의는 똑같다. 알았지? 이건 기억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줬는데 하나 더. 이거는 x 가지고 가우스 x 만드는 거고, 그죠? 네, x 가지고 가우스 x 만드는 거고, 가우스 x가 n인지 모를 때, 알았어? 얘네들은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그 숫자로 해봐도 되는데 가우스 x가 그러면 누구랑 누구 사이에 들어있겠냐 이거지. 실제로 x는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들어있을 때 가우스 x가 n인 게 맞는데, 반대로 가우스 x는 요 사이에 들어있어요. 요거는 많이 모르지. 요거는 많이들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x일 때는 요걸로 푸는 겁니다. 주인공이 가우스 x일 때는 요걸로 푸는 경우는 가끔 있다. 근데 이제 가우스가 잘 안 나오니까 얘 비중이 엄청 작은 건데 학년 올라가면 이걸로 풀어야 할 때가 있을 거야.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x가 어떻게 되니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겠지. 근데 얘만 있어? 연속된 정수 아니야? 중간에 끊긴 거 없죠? 그럼 이걸 굳이 이렇게 노가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x가 0에서 1 어차피 이어질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술형만 이렇게 적으시고 여기 안에 정수가 맨 끝에랑 맨 마지막 것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인 것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해서 끝나? 3에서 끝나지? 그럼 얘 범위가 얼마였어? 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였고 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에서 얼마 사이야? 3에서 4 사이거든. 결국에는 이걸 만족하는 x 범위는 합쳐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로 한 방에 답 내시면 돼요. 중간에 정수 비어있는 거 없잖아. 어차피 퍼즐처럼 딱딱딱 우리 기찻길 만드듯이 장난감 같은 거 딱딱딱 이어지게 돼 있거든. 중간에 끊기는 거 없으니까 빨리 이걸로 답 내시면 되고. 알았지?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유형을 보겠습니다.